안녕하세요. 이지 리딩입니다. 오늘 나비의 의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가장 깔끔하게 보여주는 예 중 하나는 의태라고 알려진 현상이다. 어떤 종류의 나비는 맛이 끔찍하다. 이들은 보통 밝고 눈에 띄는 색깔을 하고 있어서 새들은 그 경고 표지를 보고 이들을 피한다. 그런데 맛이 나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나비가 이득을 본다. 이들은 맛이 없는 나비를 흉내내는 것이다. 즉, 맛이 없는 나비를 닮은 색깔과 형태로 태어난다. 자연학자들도 종종 이들에게 감쪽같이 속으며 심지어 새들도 속는다. 정말 맛이 없는 나비를 한번 맛본 새는 비슷하게 생긴 나비를 모두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는 의태종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연 선택은 의태 유전자를 선호한다. 이것이 의태가 진화하는 과정이다. 끔찍한 맛을 가진 나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들이 모두 닮은 것은 아니다. 의태종이 그들을 전부 닮을 수는 없다. 맛이 없는 종 하나만을 모방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특정 의태종은 맛이 없는 종 중 특정 종을 흉내내는 전문가다. 그러나 개 중에는 아주 묘한 짓을 하는 종도 있다. 이 의태종의 일부 개체는 어떤 맛없는 종을 흉내내는 반면 다른 개체는 또 다른 맛없는 종을 흉내낸다. 중간 상태의 개체나 양쪽 모두를 흉내내려는 개체는 즉시 먹혀버리기 십상이나 실제로 이와 같은 중간형은 생기지 않는다. 어떤 개체가 암컷이나 수컷 둘 중 하나이듯 어떤 개체는 맛이 없는 특정 종 하나를 흉내내거나 다른 종을 흉내내거나 둘 중 하나다. 어떤 나비가 A종을 흉내내는데 그 형제가 B종을 흉내낼 수는 있다. A종을 흉내낼지 B종을 흉내낼지는 단 하나의 유전자가 결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단 한 개의 유전자가 의태의 다종다양한 면, 색깔, 형태, 무늬, 비행의 리듬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아마도 한 시스트론으로 정의된 유전자로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역위와 그 밖의 우연한 재배열로 유전 물질이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편집되어 이전에는 마구 흩어져 있던 다수의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 상에서 긴밀한 연관 집단을 이루었다. 이 집단 전체는 마치 한 개의 유전자인 양 행동하며 또 다른 집단인 대립 유전자도 가지고 있다. 한 무리에는 A종을 흉내내는 데 관여하는 시스트론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무리에는 B종을 흉내내는 데 관여하는 시스트론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무리가 교차로 인해 쪼개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중간형의 나비는 전혀 볼 수 없으나 여러 마리의 나비를 실험실에서 번식시키면 드물게는 하지만 중간형의 나비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유전자라는 말은 수많은 세대까지 존속되고 많은 사분의 형태로 널리 퍼지기에 충분히 작은 유전 단위를 뜻한다. 이것은 모 아니면 도 식의 융통성 없는 정의가 아니라 이를테면 크다 또는 늙다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정의다. 염색체의 어떤 한 부분이 교차에 의해 쪼개지거나 여러 종류의 돌연변이 때문에 쉽게 변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의 유전자로 불릴 자격은 점점 없어진다. 시스트론은 아마도 유전자로 불릴 자격이 있을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유전 단위 역시 자격이 있다. 10여 개의 시스트론이 한 염색체 상에서 서로 매우 가까이 붙어 있다면 이들을 하나의 장수하는 유전 단위로 볼 수도 있다. 나비의 의태 집단은 좋은 예다. 시스트론이 한 몸을 이탈하여 다른 몸으로 들어갈 때, 즉 다음 세대로 여행하기 위해 정자나 난자에 실릴 때, 이전의 항해에서 같이 했던 이웃, 즉 먼 조상의 몸에서부터 긴 방랑의 여정을 같이 해온 옛 길동무와 한 조각배에 같이 실리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같은 염색체상에서 서로 이웃한 시스트론은 단단히 뭉쳐 길동무를 이루고 이들은 감수분열 시기가 되더라도 반드시 같은 배에 탑승한다. 엄밀히 말해서 이 책의 제목은 이기적 시스트론도 이기적 염색체도 아닌 약간 이기적인 염색체의 큰 토막과 더 이기적인 염색체의 작은 토막이라고 붙여야 마땅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매력적인 제목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유전자를 여러 세대에 걸쳐 존속할 가능성이 있는 염색체의 작은 토막이라 정의하고 이 책의 제목을 이기적 유전자라고 한 것이다. 이제 1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남겨두었던 문제로 돌아가 보자. 1장에서 우리는 자연 선택의 기본 단위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실체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사람에 따라 자연 선택의 단위가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 종 내에 개체군 또는 집단이라고 여기는 사람, 개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자연 선택의 기본 단위 그리고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가 유전자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방금 내가 옳을 수밖에 없도록 유전자를 정의한 것이다.